네, 2021 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세계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힌트는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이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 그러면은 1, 2, 3, 4, 5 가운데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거 골라볼까요? 네, 2번밖에 없네요. 지구라트 건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올림피아 제자를 개최했다. 그리스네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갑골에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이것은 중국 문명. C. 모헨조다로에 계획 도시를 건설했다. 인도 문명이죠. 인도. 정답 2번입니다. 2번. 다음 가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동서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라빤 사우마가 있다. 그는 여기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우스교 사제로서 대원 울루스의 대도를 출발하여 대원 울루스 바로 몽골 제국을 얘기합니다. 노고타이 몽골 제국의 제1의 칸이었지요. 또 훌라구는 쿠빌르 칸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군기체 설치는 청나라의 옹정제고요. 만암병용제를 도입했다. 역시 청나라. 맹암모국제를 실시했다. 이원적인 통치 조직이지요. 이것은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시행했다.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특히 이 두 개는 이원적인 통치 조직이라는 거. 다음 3번입니다. 이 문제를 안 풀어보지 않고 곧바로 지금 어, 여러분과 함께 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힌트는 페르세폴리스가 되겠네요.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의 도시지요. 그러면 페르시아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 반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원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이기 때문에 네, 어디 들어갈까요? 원정이 대략 기원전 몇 세기? 4세기. 4세기이므로 정답은 바로 이 시기에 들어가야겠지요. 로마 공화정의 수립이 기원전 8세기, 마라톤 전투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시 기원전 5세기. 따라서 다시기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제2차 포에즈 전쟁은 기원전 3세기 무렵이고요. 4번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황제는 황태조선 주인문에게 황명조운이라고 하는 책을 하사했다. 자신이 개최한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찮은 것이다. 중서성과 재상을 두지 말고 황제가 직접 정무를 다스려야 한다. 조선과 일본을 포함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지 말 것이다. 말아야 한다. 자, 미칠 왕조는 어느 왕조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밖에 없지요. 어디? 명 아니면 청입니다. 특히 명나라 황실의 성씨는 주씨였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신강라씨이기 때문에 당에 나와 있는 주윤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건 명나라구나. 명나라의 바로 태조 홍무제,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지금 자신의 손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내려준 거지요. 따라서 명나라에 관련된 거 1번밖에 없습니다. 6.25 반포했다.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던 것은 아까 2번 문제였던가요? 몽골 제국 원나라. 티베트와 신장을 복속시켰다. 청나라 때고요. 황소의 날을 계기로 쇠퇴했던 것은 당나라. 청묘법, 시역법 등의 신법을 단행했다. 송나라. 북송 때 왕안석이지요. 5번 다음 자료에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술탄, 이슬람이 되겠네요. 일찍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가 세수를 정하고 이를 새로운 로마라고 칭했다.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술탄이 이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황제의 권세에 오를 만한 강력한 지배자임을 입증했다. 위대한 술탄은 우리 그리스도교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자신이 자유로운 통치라는 사실을 과시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가 술을 옮겼다.
바로 4세기 기원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따라서 이 수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혹은 비잔티움으로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함락된 것은 언제였냐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메트 2세의 무렵일 거예요. 따라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바브르가 건국한 나라는 무굴 제국이고요. 베르등 조약에 의해 분열됐던 것은 프랑크 왕국, 탈라스 전투에 승리했던 것은 아바스 왕조지요.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다. 이건 서로마 제국.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힌트가 볼까요? 힌트 찾아볼까요? 여러 세력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진나라가 통일했지요. 참고로 진이 세 개 나라로 쪼개졌다. 우리가 보통 이 진이 세 개로 쪼개지면서 시작된 시대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하고 그 이전의 시대는 춘추시대라 부릅니다. 따라서 전국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전쟁이 많았겠지요. 그러면 전쟁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국가의 부국강병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홍로몽은 청나라 때고요. 절도사는 당나라 때고요. 수시력은 원나라 때. 지방의 인재를 추천한 중정관. 지방의 인재까지라고 하면은 이걸 정답으로 골 수 있겠지만 중정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 정답 5번입니다. 7번. 다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힌트가 뭘까요? 힌트. 힌트는 삼색 도자기. 여기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은 도자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당삼채. 당나라의 채색 도자기. 그러면 가왕조는 당나라 되겠네요. 당나라의 또 특징은 귀족적이다. 또 국제적이다.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양명학 발달은 명나라 때고요. 사고전수의 편차는 청나라 때. 청명상화도는 송나라 북송식이지요. 주의가 성리학을 집필성했다. 남송식입니다. 남송. 정답 3번입니다. 8번. 다음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세 왕조는 여기를 도읍을 했다.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이 새로운 왕조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는 선출 칼리프였지만 이 새 왕조는 세습 칼리프였지요. 그 시작을 알렸던 왕조는 무아위야 왕조입니다. 옛날에는 온미야드 왕조로 불렀었지요. 다음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가문이 비아라비안을 차별했던 왕조를 타도한 후에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아까 탈라스 전투에 승리했던 아바스 왕조. 참고로 무아이야 왕조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바그다드였고요. 다음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였을 거예요. 그 다음 무아이야 왕조의 수도는 지금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요. 어디였는지. 다마스커스 혹은 이걸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아무튼 이 두 도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사파비 왕조의 수도. 사파비 왕조는 이란이에요. 이란과 다마스커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파르티아 너무나 옛날이에요. 이 파르티아 역시 어디였냐면 이란 쪽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 후 우마이야 왕조.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아니고요. 셀주크 트루크에 의해 점령되었다. 여기는 바그다드. 정답은 4번입니다. 십자군에 의해 정복됐던 것은? 예루살렘. 정답 4번. 참고로 이 셀주크 투르크가 바그다드 입성해가지고 당시 칼리프로부터 어떠한 이제 칭호를 이제 수여받냐? 술탄이라고 하는
징후를 수여받았지요. 대략 시기가 1378년? 네, 그 무렵입니다. 11세기 말. 다음 9번 문제. 다음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시노부라는 이름이 나오네. 쇼군. 일본사 문제네요.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아량이를 이런저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시노부가 자신의 권력을 천황에게 양보하는 거죠. 이걸 대정 잘 안 쓰지네요. 대정봉환이라고 하죠. 대정봉환. 대정봉환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 전개되고 나 조선 앞바다에 일본군이 대승을 거둔 소식이 어제 호해로 보도되었다. 일본이 조선에 싸웠는데 누구가 싸웠냐? 청나라와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 여기 대략 1868년으로 잡죠. 네, 그러면 이 시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혹은 일본이 류큐를 병합했다든가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뭐 류큐 병합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네, 1번입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요. 시모노스키 조약이 체결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두 시기 들어갈 수 없고요. 러시아와 일본 전쟁 1905년 러일전 역시 나 이후고요. 4번에 일본이 시모나 등을 개항했다. 이것은 아직 막부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가 이전.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 1800 아마 40년인가요? 이때가 이것도 역시 가 이전이죠. 정답 1번. 아마 1번의 내용이 1800 아마 72년 무렵인가 될 거예요. 72년 아니면 79년. 10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문제가 가 제국이죠. 이 건축물은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유스티아누스 대제 바로 6세기 때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따라서 가는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티움 제국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티마르 제도. 티마르 제도가 이슬람 제국에 실시되었던 제도 가운데 하나지요. 이게 아마 셀주크 트르크 아니면 오스만 제국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우즈베키인에 의해 멸망되었다. 이란의 왕조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것은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우르두어를 공용으로 사용했다. 인도의 무굴 제국입니다. 11번 다음 사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와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구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는데 수많은 작은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 모양을 이루고 있다. 바로 보도부두르 탑이고요. 불교와 관련이 있죠. 불교. 자와기 때문에 이건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것을 고르면 시크교의 사원이다. 시크는 인도 쪽이죠. 아니고요. 쿠투브 미나르 아마 델리스트라 왕조 시기입니다. 역시 인도고요. 사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축제되었다. 사일렌드라 왕조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왕조 가운데 하나예요. 3번 정답이고요. 크메르족은 동남아시아 바로 캄보디아고요. 찬드라굽타 인도의 왕이지요. 정답 3번입니다. 12번 다음 조약을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간주한다. 따라서 회원국들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따라 공격받은 회원국에게 즉각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힌트 국제연합 헌장 그러면 이 기구는 국제연합 창설 이후에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조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내 모든 회원국 영토뿐 아니라 프랑스령, 터키 등등이 여기 해당된다. 주로 유럽과 또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중심이 되나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라고 하는 나토. 나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미국이 결성 주도했다. 맞고요. 쭈르반 독트린 이후 하나같이 이른바 소위 냉전 세계에 창설된 거기 때문에 1번, 2번, 4번으로 맞는데 3번에 유럽연합에 의해 출범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나토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유럽 공동체지요. 정답 3번입니다. 네, 1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사람은 딱 생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성직자예요. 교황. 교황만이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에 입맞춤할 수 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누구도 황제를 재판할 수 없다. 교황권의 강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교황권을 강화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 바로 이들이 성직자의 서인권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을 벌였지만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 결국 황제보다 교황권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정답 4번입니다. 계몽사상은 18세기 유럽 30년 전쟁은 1618년에 일어났던 전쟁이죠. 그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린 조약이 체결되죠. 성상 파괴력은 이거는 8세기 무렵이고요. 이 성상 파괴령 때문에 이 동서교회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그때 서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프랑코 왕국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르네상스 시기 안 맞죠? 정답 4번. 14번 밑줄 친 신흥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너무 기네요. 볼까요? 우리의 대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간청했다. 세계는 두 국가의 대립과 갈등으로 요동치고 있다. 두 국가 중 하나는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패권국이고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다. 영국을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메룬 등을 식민지로 삼아 아프리카에 진출한 신흥국이다.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싸웠던 대표적 나라는 프랑스지,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 대립, 파쇼다 사건. 그러면 정답은 음, 그 없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선을 봐야겠네. 일단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리비아를 식민지 삼았다. 리비아가 이탈리아 식민지였나요?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러시아와 단독 강화를 맺었다. 독일이죠. 독일.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했다. 미국.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터키. 볼셰비키의 무장봉이 발생했다. 러시아. 1번밖에 없을 거 같네. 1번. 아, 리비아. 그죠. 리비아, 뭐 알제리 그쪽이 다 프랑스 식민지였고 한때 리비아를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리비아를 어, 식민지로 삼았던 시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수능 특강 수능 원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번 다음 대화 이슈를 가장 적절한 것은 유럽인의 심리학과 새로 유입된 전염병으로 원주민의 수가 크게 줄었다. 바로 아메리카를 얘기해. 아메리카. 유럽에는 포토시 은광 라틴 아메리카에서 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지요. 대농장으로 인해 대농장에서 많은 원주민이 목숨을 잃어버려서 아프리카에 데려온 흑인 노예로 충당했다. 정답 5번이네. 5번. 산업혁명은 영국의 영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영국 산업혁명. 그게 누구였죠? 제임스 전기기관차. 전기기관. 제임스 와트였나? 세포의 항쟁 19세기고요. 오스만 제국 남았고요. 농노해방, 분화로드운동, 러시아. 자, 16번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는 상제회, 난징을 점령했다, 천주. 그러면 이거는 청나라 때 일어났던 태평 청국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동아농민운동과 유사면이죠. 농민들이 중심축이었고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밑줄 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 청국군. 그러면 정답은 오사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중국의 국민들 1919년이죠. 베이징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고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거. 입헌군주제 아니고요. 중체서용을 기치로 내걸었다. 청나라 양무운동이고요. 향용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 중체서용을 기치로 내걸었던 양무운동을 전개했던 뭐 증국본이라든가 뭐 좌정당 그리고 위용장 등이 결성했던 것이 향용이라고 하는 거죠. 향용. 신사들이 만든 개인적인 군대. 향후의 공격으로 인해
태평 정국군은 약화됩니다. 정답 4번. 철도 국유화 조치 반발에 봉기했다. 신의 혁명이죠. 정답 4번. 17번. 밑줄 친 체제 붕괴 과정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다. 이거는 아마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죠. 체제 붕괴 과정의 사례로 오른 것은, 그러면 정답은 네, 4번밖에 없네요. 폴란드에서 바이엔스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총선 승리했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 단행한 것은 냉전의 강화, 체제 붕괴가 아니라 체제의 강화 과정이고요. 티토가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했던 것은 1950년대일 거예요. 제3세계 마샬 1.3번과 관련있는 냉전의 강화 관련했지요. 5번은 유럽 석탄 천연간 공동체, 나중에 EU로 발전하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체제 붕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1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가 뭘까요? 힌트.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확리를 주기했다. 적극적인 대외 평정에 나섰고,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허수아비 황제를 세워 팽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에 지르겠다. 글쎄 누굴까? 일단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볼까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아마 나폴레옹 3세를 얘기하겠네. 나폴레옹 3세. 비내를 주도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메테르니. 파리 코민을 진압했다. 파리 코민 진압했다. 뭐 푸러시아? 혹은 보불 전쟁 이후에 새로 성립했던 공화국 정부를 얘기할 거예요. 7월 혁명으로 지우겠다. 7월 혁명을 지우겠다. 7월 혁명. 샤를 10세? 대륙 봉쇄력 나폴레옹 1세. 그런데 격동의 시대였고요. 쿠데타로 독재 황제를 지우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팽창의 계획구 멕시코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했던 사람 하게 되면 나폴레옹 3세밖에 없어요. 정답 1번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쿠데타로 독재 권력 확립을 황제 지도했다. 이 사실만 한정되어 보면은 딱 두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1세와 나폴레옹 3세. 그런 뒤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 3세였지요.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도사 문제네요. 인도. 땡땡 왕조의 최대 영역이다. 에프타르 침략으로 무너졌다. 이게 쿠타 왕조? 이렇게 보면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에 세워졌던 이슬람 왕조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사마르칸트를 수로 삼았던 것은 티무르 제국. 티무르 제국. 16세기 무렵이니까 16세기 아니구나. 15세기 15세기 성립했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이것은 아까 나왔던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되었다. 아니고요. 다음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했다. 마라타 동맹 19세기일 건데 아마 19세기 무렵이면은 무굴 제국. 무굴 제국. 근데 가제국? 에프타르 침략 가제국. 에프타르 침략 대략 한 기원 후 7세기 무렵이니까 그 시기 쪽에서 성장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세력이 되겠지요. 바로 우마이야 왕조. 그러면 이집트 쪽은 아니고 시기 안 맞고 사마르칸트 시기 안 맞고요. 이슬람 세력이 멸망했다. 이베르 반도까지 진출했다.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세력이 멸망되었다. 동시대를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되었거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2점짜리 문제가 3점짜리 문제 같은데 좀 어렵네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와서 보게 되면 여기 아마 어떤 나라가 있는지 나오긴 할 거예요.
20번. 다음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영국 정부는 원래 스웨즈 운하 건설에 반대했다.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기로부터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독립하면 세력이 악화되는 만큼 인접한 이 나라의 힘은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일에 팽창의 양을 드러냈고 이에 맞선국은 전쟁까지 불사했다. 음, 여기로부터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 감안하고 볼까? 일단 볼까요? 이란을 침략에 불알했다. 이란 침략? 영국과 아마 러시아예요. 발칸 전쟁에 동맹관계 맺었다. 발칸 전쟁 뭐 관련 없고요. 필리핀 지배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다. 미국과 에스파냐. 제1차 세계대전 교전을 벌였다. 뭐 여러 나라가 있겠죠.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프랑스와 독일. 네, 질문을 볼까요? 이집트를 독립하겠다. 하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하게 되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이 나라의 힘은 강화될 것이다. 사실 이 나라는 그리스 독립을 전쟁을 지원한 이래 그리스 독립을 지원했다. 아마 이거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유럽 여러 나라예요. 이 나라와 오스만 제국, 간 오스만일까요? 오스만? 오스만과 영국 하게 되면 4번? 4번 정답일 것 같은데. 이 19번과 20번은 아마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